빈지노가 처음 힙합을 접한 건 초등학생 때였어요. 아버지 사업 때문에 8살 때 뉴질랜드로 가는데 여기서 사귄 친구들이 추천해준 투팍과 비기의 음악이 시작이었습니다. 개방적인 뉴질랜드에서의 시간은 빈지노의 성격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죠. 뉴질랜드의 모습에 매료된 빈지노는 자기가 여기서 평생 살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어머니를 따라 한국으로 들어오는데요. 서울이 아니고 양평이었어요. 도시적인 뉴질랜드에서의 삶과 180도 바뀐 환경이었는데 음악을 좋아했던 빈지노에게는 양평이라는 시골은 너무 답답한 공간이었죠. 또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새로운 양아버지와 누나 그리고 형이 생깁니다. 보통 이런 가정 환경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은 그로 인한 상처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다행스럽게도 빈지노한테는 가정 환경의 변화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가정 환경의 변화가 저에게 안 좋은 영향과 상처가 됐을 거란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전 그로 인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친아버지와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면서 아버지의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새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남자다운 면이나 진짜 멋을요. 남자로서의 믿음직스러운 모습과 책임감 같은 것도 배웠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기 위해선 대학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도 책임감을 알려준 새아버지의 영향이었어요. 나의 아버지에 대한 혐오와 나의 새아버지에 대한 나의 존경. 이런 데서 음악 들었단 말이에요. 힙합이랑 전혀 상관없는 곳이에요. 저는 진짜 되게 절실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랑 그걸 하고 싶은데 환경은 이렇다. 양평에서의 삶이 빈지노에게 좋은 영향을 준 건 분명하지만 힙합, 음악의 꿈을 펼치기에는 너무 시골인 곳이었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빈지노는 초6 때 아버지하고 딜을 칩니다. 평일에 정해준 공부 시간을 다 채우면 주말 동안은 서울에 있는 누나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힙합 동호회에 가입해서 주말만 되면 서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중2 때는 처음으로 클럽도 가봤다고 하는데 역시 크게 될 사람은 떡잎부터 다른가 봐요. 이렇게 놀았으면 인간적으로 공부는 못해야 되는데 우리 진호 형님은 역시 클래스가 다르죠. 서울대 조속과에 입학합니다. 뜬금없이 왜 미술이냐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빈지노는 힙합보다 미술을 먼저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유명한 서양화가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해요. 어머니가 작가시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하게 됐어요. 부모님이 두 분 다 바쁘다 보니 혼자 그림을 그리고 뭔가 표현을 하는 거에 빠져 지냈습니다. 친구들이랑 장난감으로 노는 것보다는 그림이나 캐릭터를 그리고 내 세상에 되게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미술은 빈지노가 래퍼로서 성공하는 데에 엄청난 기여를 했죠. 빈지노의 음악은 일상적인 주제를 일상적이지 않게 풀어내고 한편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듯한 느낌 때문에 큰 호평을 받는데 미술의 영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무의식적으로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이 가사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림자까지 그린다 라든가 그런 표현들이 제가 만약 그림을 안 그렸다면 나올 수 없었겠죠. 미술은 저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저는 음악을 하기 전까지 미술 아니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술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끼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건 미술에 기초한 것들이죠. 빈지노가 대학을 진학한 이유는 부모님한테 당당하게 음악을 하겠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최고전험 서울대에 입학도 했겠다 원하던 대로 음악에만 빠져 지내던 빈지노였는데 하루는 여자친구가 작업물을 만들었으면 인터넷에 올려보는 건 어때?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의 권유로 작업물을 디지트라이브에 올리는데 여기서 잭팟이 터지죠. 대학교를 합격하고 이제 내 세상이다 하면서 녹음하다가 하루는 여자친구가 작업물을 사이트에 올려보라고 해서 올렸어요. 리플 달리는 거 보면서 신기하다 하고 있는데 딱 그때 쌈디 형한테 만나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쌈디의 위상은 대단했죠. 이센스, 스윙스, 제이톤 같은 래퍼들이 소속되어 있던 IK 크루의 수장이었거든요. 그렇게 쌈디와의 만남 이후 빈지노는 IK 크루에 들어갑니다. 스승과 제자처럼 빈지노가 작업물을 쌈디에게 들려주면 쌈디는 이걸 다른 래퍼들에게 들려주면서 점점 인맥을 넓혀나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2008년 8월 스윙스의 두 번째 믹스테이프에 피처링으로 참여하는데요. 빈지노가 처음으로 힙합씬에 등장하는 순간이었죠. 아밀리를 시작으로 여러 트랙의 피처링으로 참여하면서 인지도를 쌓아오던 빈지노는 2009년 피스클의 정규 2집 데일리 아파트먼트의 메인 래퍼로 참여합니다. 데일리 아파트먼트의 메인 래퍼 자리는 원래 쌈디 거였어요. 하지만 스케줄 때문에 참여할 수 없었던 쌈디가 나 대신 빈지노는 어떻겠냐 추천했고 프라이머리도 생신이를 쓰면 신선한 그림이 나오겠다 생각해서 쌈디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당시 프라이머리는 가리온, 다이나믹 듀오, 쌈디, 이센스, 디플로 같은 래퍼들을 피처링으로 사용하는 탑급 프로듀서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빈지노는 이제 막 알려지고 있는 신인이었죠. 두 번 다시는 안 올 수도 있는 기회였어요. 빈지노는 자신의 실력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부담감도 심했죠. 나의 화려한 데뷔작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부담도 많이 느꼈어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부담감이 너무 커서 가사도 잘 안 나오고 나 때문에 작업이 지연되고 미뤄지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제 랩이 그렇게 만족스럽게는 못 나왔어요. 빈지노는 인터뷰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다
라고 말했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동안 씬에서 보지 못했던 플로우와 그루브를 갖고 등장한 루키의 등장에 많은 리스너들이 환호했죠. 한순간에 빈즈노가 씬에서 가장 핫한 슈퍼루키로 부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기를 때린 알람 소리 너무나 커 It's 8 in the morning 얼른 나가라고 누가 보더라도 나는 얼굴이 폈대 비결을 말해줬지 It's my girl 놀러와 다 같이 to my house party 편한 옷차림이 dress code 이 점을 빈즈노의 포텐을 일찌감치 알아본 쌈디는 얘를 좀 더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슈프림 팀이 오버롤 데뷔를 하면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빈즈노를 게스트로 넣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빈즈노를 혼자 무대 위로 올리기에는 너무 신인이었죠. 무대 경험도 적었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당시 IK 크루원이었던 비트박스 디지와 빈즈노에게 팀을 결성하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보곤 둘을 무대에 올리죠.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핫클립입니다. 사이먼 형이 둘이 팀을 짜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디지 형과 저는 스타일이 너무 달랐어요. 그땐 해야 되나? 좀 의심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같이 준비하고 공연하면서 서로 더 알게 되다 보니까 재밌어지고 그 뒤부터 같이 팀을 하게 됐죠. 그리고 2016년 6월 4일 핫클립의 첫 음원 핫클립 믹스테이프 볼륨 넘버1이 발매되죠. 나란 놈에 대해서 말해줄게 It's a little story that Okay mama 해볼게 내가 Volcanoes hot engine who's on the mic 별다른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빈즈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핫클립에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재즈팩트가 나올 수 있었거든요. 핫클립 결성 이후 무대에 오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빈즈노는 생각합니다. 더 잘하고 싶다, 더 인정받고 싶다, 내 색깔과 감정이 짙게 배어있는 음악을 하고 싶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빈즈노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같이 해왔던 친구인 시미 트와이스도 마찬가지였죠. 둘 다 당시 한국에는 거의 전무했던 재즈 힙합을 좋아해서 시미가 비트를 보내주면 빈즈노가 그 위에 랩을 넣는 식으로 작업을 같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썬데이 무브, 에딕티드 2 같은 노래가 나왔답니다. 이거다 싶었대요.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시작한 건 아니고 그냥 친구라서 만든 비트 보내주고 그 위에 랩하고 하다 보니까 에딕티드 2 같은 곡이 나왔어요. 이런 스타일로 앨범을 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불을 벗긴 일요일의 한가로움이 나를 믿고 내 feel like I'm not alone 담배에 밥그릇을 비우면 보이는 여드름 물로 묻어버려 그렇게 시미 트와이스와 빈즈노 둘이 뭉쳐 재즈팩트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정규 1집 라이프 사이클을 발매하죠. 우리만의 진정성이랑 신선함에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만의 영한 느낌, 바이브를 주고 싶었죠. 그리고 저희가 고등학교 때 가졌던 꿈을 이룬 거에 대한 의미도 큰 것 같아요. 시미의 비트도 그렇고 제 랩이나 가사도 다른 래퍼들과는 확실히 차별화가 된 앨범이라 생각해요. 신선함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는 앨범입니다. 누구나 겪어봤을 만한 일에 대해 썼어요. We got the jazz and we got the facts. Get ready. 대충 입고 나와 시간이 넘어와. What time is it now? 12 a.m. 어떤 이는 잔혹인 여자와 holiday. 심해서 질문을 해 내 꿈에 관해 왜 난 이럴까 물음표로 그래도봐 마음이 없어. It's all about the money and the sex. 20대의 청춘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라이프 사이클은 정말 신선했고 차별화된 앨범이었습니다. 발매와 동시에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냈어요. 나온 지 10년도 더 넘은 앨범인데 지금도 라이프 사이클 같은 앨범은 찾아볼 수도 없고 촌스럽다는 느낌도 전혀 안 들죠. 이 앨범을 기점으로 빈즈노는 더 이상 루키가 아닌 씬에서 가장 핫한 래퍼로 자리잡습니다. 제대로 떡상한 빈즈노를 붙잡기 위해 여기저기서 러브콜이 쏟아지는데 밝혀진 것만 해도 저스트 뮤직, 하이라이트 레코드, 일리네어가 있어요. 야, 뭐 그냥 하나같이 다 어마어마하죠. 더 놀라운 건 방탄소년단에서도 영입제의가 왔었다는 거예요. 사실 재즈팩트 활동하면서 이 분위기로 대중가요 시장에 나가볼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내 노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이 좀 더 메인스트리머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죠. 가장 인상적인 곳이 있었는데 유명한 작곡가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턱 좀 깎으면 되겠네. 그 말이 너무 징그러웠어요. 좀 갖고 하면 되겠대. I don't need your bulletproof. 그렇게 난 그의 소년이 되길 거부했고. 최종적으로 빈즈노가 선택한 곳은 일리네어였습니다. 일리네어가 가장 멋있게 느껴져서 오게 됐다 라고 밝혔는데 도끼와 더 콰이엇을 보면 약간 사자처럼 혼자 다녀도 아우라가 느껴지잖아요. 빈즈노는 그 멋을 본 것 같습니다. 콰이엇이나 도끼는 주관 있게 움직이는 게 가장 본받을 만한 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섞이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은 섞이는 걸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장 큰 매력은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였죠. 더 콰이엇, 도끼에 이어서 빈즈노 까지 추가된다? 이건 못 참죠. 난리가 났습니다. 리스너들의 기대에 보답하듯 얼마 뒤에는 싱글 일리네어 웨이를 발매하는데요. 역시 일리네어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들어보시죠. 슬럼프를 대할 때 너그럽게 받아들여 널 그렇게 오래만 열두
그렇게 든든한 레이블까지 얻은 빈지노는 2012년 7월 3일 대망의 EP 1집 24-26를 발매합니다. 난 괜찮아 내일 아침에 소파 위에 시체가 하루 종일 너란 바닷속을 항해하는 날 삶이란 게 좀 지겹긴 해도 좋은 건가 봐 엄마 don't worry about me 조금 더 어리단 건 억울하긴 해도 잠재가치가 커 바로 이 앨범을 기점으로 빈지노가 대중적으로도 떡상하죠. 앨범명인 24-26는 빈지노 자신의 24살부터 26살까지 인생사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솔로 앨범을 EP로 낸 건 아직 분명한 내 색깔을 찾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힙합은 미국에서 온 문화고 음악인데 전 아직 그걸 마스터 못했어요. 나만의 것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서 듣고 싶어하는 음악이 어떤 건지는 고민 안 하고 부담 없이 24부터 26까지 느낀 감성들을 담았어요. 그래서일까요? 대한민국이 20대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노래가 많죠. 과제를 하느라 밤을 새는 대학생들을 위한 Always Awake.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면 어떨까 상상한 If I Die Tomorrow.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아쿠아맨처럼요. 특히 아쿠아맨은 온스테이지와 협업해서 라이브도 찍었는데 일단 빈지노가 잘생겼잖아요. 누구지? 잘생겼네? 하고 들어왔다가 그대로 빈지노한테 빠지는 팬들이 많이 생겼죠. 속에 갇힌 고기들보다 어쩌면 내가 좀 더 멍청할지 몰라 아쿠아맨 뿐만 아니라 더콰이엇 도끼가 참여한 프로파일도 영상을 찍었는데요. 진짜 3대장 같지 않나요? 물이 오를 대로 오른 빈지노의 실력에 도끼와 더콰이엇이 더해진 프로파일은 다가올 일리네어 시대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내 AKA는 사기캐 Hell yeah fucking right 1년 뒤인 2013년에는 성공의 싱글 달리반 피카소로 클라스를 다시 한번 보여주죠. 광고 후에 달이 보이는 밤 나는 물감을 고르듯한 너를 볼 그리고 2014년 5월 21일 대망의 앨범 일리네어의 처음이자 마지막 컴필레이션 11시 11분이 발매됩니다. 내 돈 냄새 맡은 애들 중고 18%다 이제 와서 지난 척내 엉덩 시간은 11시 11분 We almost crowd we kill them 어서 와 폴세는 처음이지 yeah bet that 1억짜리 SUV 내가 침 튀길 때 니는 죄다 침대에서 쉰뒤 뒤늦게 뛰다 말고 빈말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에 소리 너와 나의 연결 한국 힙합의 역사를 바꾼 앨범이었지만 사실 발매 당시에 그렇게 평이 좋지는 않았어요. 도끼와 더콰이엇의 표현력 부족, 본토 플로우 카피, 의미 없는 한용 혼용 같은 것들이 주된 이유였죠. 하지만 빈지노만은 달랐습니다. 또한 평이 어땠든 간에 이 앨범이 한국 힙합에 미친 파급 효과는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죠. 이전까지 붐백, 진정성, 성찰이 중심이었던 한국 힙합을 트랩, 머니스웩으로 바꿔놨고 연결고리는 어딜 가던 흘러나오는 노래였습니다. 아이돌 음악에도 영향을 미쳤을 정도였죠. 메이저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 똥꼬쇼하지 않고 오로지 랩 하나만으로 성공을 거둔 일리네어는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현 세대의 수많은 래퍼들이 이러한 일리네어의 모습을 보고 래퍼의 꿈을 키웠죠. 앨범 발매 약 한 달 뒤에 방영된 쇼미3까지 흥행에 성공하면서 일리네어는 한국 힙합을 대표하는 레이블로 성장합니다. 여기에 힘입어 2014년에는 힙합 플레이어 어워즈에서 11시 11분이 올해 앨범 2위에 등극하죠. 그와 동시에 빈지노는 이제 언터처블한 래퍼로 자리 잡습니다. Life is Like, 24-26 그리고 11시 11분까지 발매하는 족족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빈지노였기에 다음 앨범에 대한 기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기대 속에서 발매된 게 EP 2집 Up All Night이죠. I just wanna lick you good on my 친구류 yeah, in my bed I'm always looking fly all day I don't wanna be no 어른 but got 서른 but don't give a 인생은 늘 변함없고 별게 없지 여름은 덥고 또 11시 11분이 발매된 지 약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 나온 앨범인데 대중들의 반응은 실망의 대부분이었어요. 트랙도 5곡밖에 안 됐고 24-26나 11시 11분 같은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평론가나 헤비리스러들한테는 준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업볼라잇의 제작 배경과 관련이 있는데요. 디자이너 브랜드 우영미의 팔리 컬렉션 런웨이를 위한 노래가 바로 업볼라잇입니다. 그리고 컬렉션의 컨셉은 자신감 넘치고 예술을 사랑하는 남자였어요.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빈지노는 이 컨셉을 모티브 삼아서 앨범을 제작했는데요. 자신감 넘치며 예술을 사랑하는 남자의 하루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완성도 있는 서사를 보여줬습니다. 더해서 긴장감을 점점 고조시키는 기승전결 구조로 구성된 이번 앨범은 런웨이라는 공간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죠. 한편으로는 빈지노가 자신의 색깔을 어느 정도 찾은 앨범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P 1집 24-26 때만 해도 나만의 색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었는데 업볼라잇은 힙합이라고 보기에는 좀 더 미술적이다? 예술적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바로 이게 빈지노가 그토록 찾아왔던 자기만의 색인 것 같습니다. 업볼라잇 이후에 발매된 첫 정규 앨범 12를 보면 말이죠. 한남도 이래서 가랑해 찢고 있지 한 사람이 Fuck how you live 내 인생을 알려주지 They shoot and yeah I'm at the Alexander Wang 매장 up
발렛을 맡겼지 2000에 부디 파기고 뭐고 서랍은 내 미피 who I am 그게 다내 주지라는 게 어느 날 내게 신동민이 질문했지 만약에 너가 눈을 감았다 뜬 순간 업볼라의 발매 2년 뒤인 2016년에 발매된 첫 정규 앨범 12인데요.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과거의 Life's Like나 24-26, 11시 11분과는 다르게 스타일이 확실하게 바뀌었어요. 당연히 재즈팩트 시절이나 24-26 시절의 랩이 더 좋았다는 반응도 많이 나왔죠. 빈지노도 이런 반응들을 의식하고 있었는지 인터뷰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음악에 있어서 주는 나예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는 건 포기했습니다. 저는 계속 변합니다. 항상 새로운 제 모습에 감탄하고 그 재미로 음악을 하는 거예요. 예전과 같은 것이 나오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예술가로서 갈증이 너무 커요. 속박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구속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12일 발매했을 당시 빈지노의 나이가 30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30대에 들어서는 순간 압박감을 받잖아요. 번듯한 직장을 들어가야 한다, 슬슬 결혼 준비를 해야 된다 같은 것들요. 빈지노도 마찬가지로 압박감을 느꼈다고 해요. 더욱이 빈지노는 이때까지도 군대를 안 다녀왔기 때문에 압박감이 더 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건 앨범명이 12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12라는 숫자는 시간과 연관이 깊은 숫자인 것 같아요. 시간의 단위로서 12시간, 1년이 12달이고 낮과 밤이 각각 12시간이거든요. 앨범을 들어보니 시간에 대한 내용이 많았고 실제로 군대 때문에 시간이 쫓기고 있기도 해서 12를 앨범명으로 정했습니다. 결국 압박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아닌 타인을 의식하기 때문이잖아요.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나는 30살이 젊은 나이라고 생각하면 문제될 게 없는 것처럼요. 이걸 깨달은 빈지노는 이제 기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둬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이건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럼 빈지노가 원하는 음악은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는 프로파일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How fun is it? I'm so good at it. 내 창의력은 들이없어서 전공이 두 개지. 빈지노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힙합 말고도 미술이 있죠. 그리고 빈지노가 미술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고 주변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이런 미술에 대한 관심과 빈지노의 음악이 합쳐져서 나온 게 업볼나잇이고요. 결론적으로 앞으로 빈지노가 만들 음악은 업볼나잇처럼 대중성보다는 좀 더 예술을 추구한 음악이지 않을까 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도 그 중 하나이고요. 이런 설명을 듣고 12를 다시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빈지노가 그간 얼마나 고민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날아가기 전 애들 아까 ketchup 날아가기 전에 난 벌써 지쳐 내가 살리고 싶은 건 내게서 똑같은 새끼들은 지구에 살고 셌어 진부한 새끼들 틈에서 난 늘 flexing 똑같은 거 하려면은 굳이 밤은 왜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17년 재즈팩트가 무려 7년 만에 EP Waves Like로 돌아오죠. You know me, Benzino, I'm so certified. 서울대 갔다 때려친 래퍼 겸 nerdy. 학교에서 저잘 때 무슨 꿈을 꿨는지 그런 거 걸리려고 꿈을 꾸길 멈췄는지. 예술과 커피 그냥 술 뭐가 됐든 작은 잔쯤에 적당한 영혼만을 발길 바래. Cigarette in the morning, 매일매일 12년을 빈곤해. 당시에는 없었지 아이폰이. 지리 또한 연습생 was an icon. 하루 종일. 많은 팬들이 기대했던 건 Life's Like 시절의 재즈팩트였지만 앞서 빈지노가 밝혔듯이 그의 음악은 이제 변했습니다. Life's Like는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음악이었죠. 하지만 빈지노 자신도 Waves Like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고 합니다. 입대 날짜가 정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원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억지로 만드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재즈비트 작업할 때도 물론 재밌게 열심히 작업은 했지만 우러나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쉽긴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음악을 내가 그렇게 했어야만 했나. 좀 더 나를 생각해서 내 템포에 맞춰서 되는 건데. 앨범 얘기로 돌아오자면 빈지노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파도를 극복하는 서퍼 같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실험과 문제는 언제나 우리 인생에 파도처럼 밀려들어오니까요. 동시에 파도는 예술가의 영광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파도와 똑같아 영감은 날 잘못 맞춰. 이렇게 이번 앨범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파도, 즉 웨이브여서 앨범명을 Waves Like로 지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런 컨셉을 멕시코에 놀러 갔을 때 즉흥적으로 짰다는 겁니다. 멕시코에 갔다 와서 물놀이를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요. 서퍼들 인터뷰라던가 그런 걸 찾아봤었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왜 항상 바다 근처에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타기 좋은 파도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근처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많이 공감했습니다. 그렇게 Waves Like 발매와 동시에 입대했던 빈지노는 2019년 2월 17일에 전역합니다. 군대에서 빈지노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내 뇌로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은 군대에서가 더. 그러니까 왜 증명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고 싶으면 사고
사기 싫으면은 안 사도 되고 우리가 계속 부모님 기대만 맞춰서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이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전 답이 정해져 있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에이센 마키가 되고 싶고 뭐 드레이크가 되고 싶고 그런 것보단 저는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백 같은 아티스트라든가 데이빗 보위 막 이런 거라든가 좀 힙합 아티스트로는 그냥 분류를 이제부터 하지 맙시다. Let me go. 난 힙합 아티스트는 아니다.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정리하자면 이제는 내 꼴리는 대로 할 거고 그건 힙합이라는 틀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거죠. 저녁 후에 발매한 싱글들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면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겁니다. I need a girl like Mary Kondo 졸려 죽겠는데 이제 그 누구도 아무 말 못해 내게 shut the fuck up yeah 여권 말로 parasite네 숨은 차이네 더 이상 내 긴난사 이미 다 white네. 저녁과 동시에 발매한 싱글 3개 이후로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빈지노였는데 2021년 3월 25일 바나에 입단했다는 기사가 올라옵니다. 동시에 빈지노가 정규 2집 노비츠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죠. 정규 2집 준비 소식을 알리기 시작한 게 2021년인데 2023년 5월까지는 별다른 소식이 없었어요. 중간중간 냈던 데모곡이나 트리피를 제외하면 말이죠. 근데 중간중간 냈던 곡들이 너무 좋아서 오래 걸린다고 뭐라 할 수도 없더라고요. 꺼내 진짜 모네 모니터가 아닌 벽에 걸려 운전대는 비틀비틀즈를 틀어 하늘은 하늘답게 하늘색을 풀어 내 인생 트리피해 전부는 아니지만 머릿속 한 켠에 조명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난 2023년 5월 23일 W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드디어 곧 앨범이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앨범명이 노비츠킨 이유에 대한 빈지노 피셜이 떴는데요. 독일 출신의 NBA 슈퍼스타인데 한 팀에서 우직하게 뛰었어요. 언더독이었다가 역경을 이겨내고 파이널 우승까지 한 역사로 유명하죠. 제가 그의 스토리를 좋아해요. 저로 또다시 무언가를 쟁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참고로 2021년에 바나 입단과 동시에 발매했던 데모곡 원넷의 커버가 바로 노비츠키 선수입니다. 소식에 따르면 진짜 덥다 할 때쯤에는 나온다고 하니까 아무리 늦어도 8월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발 그러길 빕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알고 들으면 더 맛있어지는 음악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